자, 6페이지를 보시면은 제일 먼저 이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나오는데 12개 나온다 그랬잖아요. 용어가 앞에 좀 나오는데 이 용어가 뒤에 나오는 강론을 땡겨서 나와요. 그래서 일단 책에 뭐 있냐면 그 10페이지를 먼저 한번 보세요. 전체를 목차를 한번 쫙 보고 가야 되거든. 전체, 자, 10페이지 찾았나요? 네. 자, 무슨 계획? 32회도 그렇고 40문제 중에 1번이 광역도시계획이에요. 1번이. 그 다음에 두 장 넘겨보면 14페이지가 무슨 계획? 도시군기획. 2번이 도시군기본계획. 그 다음에 또 두 장 넘겨보면 저 18페이지에 도시군 관리계획 3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1번, 2번, 3번을 나와요. 이 부분이 제일 복잡해요. 요것만 지나면 복잡한 건 없죠. 그 단순한 법조문 자체만 존재하니까. 이건 절차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 세 개를 공부할 때는 공부를 이 부분은 정말로 이 광역도시계획 따로 외우고 기본계획 따로 외우고 하면 안 되고 세 개를 같이 공부하면 세 개에 각각 나와야 되는 방향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를 세게 외워놓으면 다 풀리는데 그냥 평이하게 공부하니까 힘들기만 하고 점수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세 개를 이따가 내 비교해서 왜 이건 여기서 시험이 나오고 얘가 답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줄게요. 왜 여러분 제가 평생 이 직업을 했는데 이 과목을 가르쳤는데 그럼 평생 얘만 했는데 그죠? 네. 여러분보다는 훨씬 잘 분석할 거 아니에요. 평생 여기서 했는데 지금 내 반평생 여기서 이 과목을 가르쳤다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 세 개는 그야말로 머릿속에 탁 정리해서 어떤 모의고사든 뭐든 무조건 얘는 나오니까 시험에서. 그 다음에 몇 장이 딱 넘어가면 자 30페이지를 보면 제 5절에 뭐라고요? 용도 지역.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용도가 다 들어가요. 용도가 다 이게 또 뭐가 또 이렇게 또 넣어져 이 집은 또 답답하네. 국토가 우리나라 여기 지금 요 칠판 보면 국토의 용도 구분이라고 되어 있죠. 항상 머릿속에 침착하게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아직 시간 많으니까 우리나라 모든 국토의 모든 땅은 요 넷 중에 하나로 지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도관, 농자. 일단 대가리부터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도시지역, 그 다음이 관리지역, 그 다음이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그러니까 요 네 개는 딱 보면 요 우리나라 전부잖아, 그죠? 요 휴전선 넘어는 요 위에 애들이 잘 사니까 저 위에 애들을 냅두고 요 우리나라 남한 땅 전부는 몇 개 용도지역? 4개 용도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얘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모든 것의 베이스가 되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법조문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땅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띄워보면 이 건물 있는 땅 있죠, 땅. 집원 주소라면 역곡 2동 112-112의 1번지 땅. 얘가 이 땅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이 땅은 부천시니까 인구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부천시니까 도시적이겠지. 도시지역 중 일반 상업적이에요. 그게 이렇게 빌딩이 밀도 높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모텔이 지어졌죠. 모텔 있잖아, 이게. 저 숙박시설은 상업적 아니면 인허가가 나지 않거든. 그런 이제 토지가 들어가는 거. 그래서 토지연계 확인서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넷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정리를 하고 또 걔네들이 31페이지를 보면 31페이지 용도 구분이라고 나오죠. 도시지역이 다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지역은 중학교 1학년 6원이. 그럼 용도지역이 이렇게 대가리 딱 잘 외워놓으면 건폐율 용적률 있죠. 걔들은 저절로 풀려요. 요새 시험은 높은 것부터 낮은 거 순서대로 낮은 것부터 높은 거로 잘 된 거 올라가 이렇게 나오거든. 그 중심상업 일반 유통 중1 6원이만 딱 외워놓으면 제일 높은 순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16개가 도시지역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공업지역은 전용공업, 일반, 준, 녹지는 보생자 해서 전용은 1정, 2정, 일반은 1정, 2정, 3정. 그래서 밑에 자연환경까지 21개의 용도지역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21개 용도지역은 왜 제도가 존재하냐면 한 장 넘어가 보면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이란 말 나오죠. 용도지역별로 뭘 지을 수 있냐 없냐가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땅을 사거나 중개업을 할 때 땅, 그죠?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건물 철거하고 새 건물 지을 때 얘가 속한 용도지역이 뭔지 여러분 딴 생각하면 안 되고 공법 세법 시간에는 수업 시간에 잘 들어놓는 게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돼요. 그래서 이 땅을 중개를 할 때 이 땅에 속한 용도 지역이 뭔지 확인을 먼저 하고 그 용도 지역별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모텔 짓는데 모텔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 병원을 짓고 싶은데 병원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슈퍼마켓을 하고 싶은데 그죠?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막 할 수는 없잖아요. 바로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별로 뭘 지을 수 있는지 쫙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저기 39페이지를 가보면 용도 지역별 건폐율 용적률이란 말 나오죠. 여기 이제 건물 짓는 크기를 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는 용도 지역별로 이 땅에다가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두 번째 지금부터 나오는 것들은 건물 지을 수 있더라도 몇 층으로 짓는지 종류하고 크기를 국가가 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토지 가치가 결정나겠죠. 5층 지을 수 있는 땅하고 15층 짓는 땅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규모를 제한하는 거고 또 쫙 넘어가면 43페이지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용도 지구. 그 다음에 48페이지는 용도 구역. 그러죠? 48페이지 용도 구역. 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게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요게 머릿속에 다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용도 지역제도,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렇게 딱 됩니다. 그럼 객관식 문제는 시험장 가면 책형이 A형, B형으로 나누잖아요. 책형 A형은 되도록 이 순수 그대로예요. B형이 이제 위치를 바꿔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순수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53페이지를 가보면 10절에 제목이 뭐라고 되냐면 시설이라는 게 나오죠. 근데 시설이 나오는데 얘가 부동산 중개업자의 그 실무하고 내가 볼 때는 큰 관계 없는데 요새 두세 개씩 시험을 내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왜 그러냐 분석을 해보면 40만 명이 넘게 원서를 접수하니까 좀 어렵게 지역적으로 내서 틀리는 사람이 있어야 대다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지게 하려고 이 부분을 자꾸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40만 명 넘는데 16,000명 내외로 합격시키니까 예를 42만 명이면 40만 5천 명, 40만 명 넘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평이하게 내면 안 되니까 이런 동네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딱 정해져 있으니까 몇 개만 착 하면 다 풀려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65페이지를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됐나요? 지구단위 계획. 이따가 이제 여기 그림들이 나올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이란 것들이.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좋은 것과 나쁜 것과 막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70페이지를 가면 하단에 개발행위 허가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한두 개 나와요. 저기 78페이지를 가면 왼쪽 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 오른쪽 게 기반시설 부담이요. 뭐 무조건 100% 시험에 한 개 내지 두 개는 나오죠. 요새는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내도만요. 섞어서 한 문제를 냅니다. 이번 시험도 그랬고. 여기까지가 제1장. 무슨 법이요? 국토의 이용이 아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갈 길 멉니다. 그죠? 법 제목도 이렇게 힘들었어야 11월 달부터 오신 분도 법 제목을 못 외우고 있어요.
이거 참 이게. 자, 다시 6페이지로 가요. 6페이지로 가면 용어 정의가 먼저 나오죠. 요거는 이제 그래도 우리가 2절부터 강론 나오니까 이 용어는 너무 세게 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객관식 공부한 요령을 하나씩 또 볼게요. 제일 먼저 용어를 5개 던져놓고 틀린 거 찾아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박스에 넣어놓고 틀린 거 몇 개냐, 올바른 거 몇 개냐 이렇게 낼 수 있거든요. 객관식이라는 얘기니까 서시오. 다 이 안에다가 다 한 10줄, 20줄 서시오가 아니잖아. 그죠? 그 지문 중에 어디를 틀리게 했을까를 자꾸 고민을 하면서 책을 보는 사람들이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많이 공부 안 해도. 예를 들어서 지금 1번이 무슨 계획? 그건 광역도시계획이라 하면 이 문장 두 줄 다 줄 칠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이미 지정된 어디에 대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러면 광역시에 대한,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광역시에 대한 비슷하잖아요. 광역시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러면 안 되지. 광역시가 아니고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걸 새로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요, 광역시에 대한 장기계획 짜는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는 거예요. 봐봐봐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딜 대상으로? 특별시. 그 다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가 어디? 세종시.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그 다음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 그러니까 자 봐봐요. 서울특별시에서 짜는 장기 청사진, 이거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 광역시 도시군 기본계획. 세종시 제주도 도시군 기본계획. 시군별. 6개 시군별로 짜는 장기 종합계획이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나중에 뭐 짤 때?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할 때 저놈이 지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천시를 예를 놓고 보면 부천시에서는 도시군 기본계획도 짤 거고 도시군 관리계획도 짜겠지. 그럼 둘 중에 뭘 먼저 짤까요? 그렇지. 이거는 장기계획 짜고 이렇게 지침이 수립되어 있으면, 그러죠? 지침이 짜졌으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다시 한번 보면 광역시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은 광역시 도시군 기본계획. 얘는 광역시가 아니고 광역계획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지나갔단 말이에요. 자, 이미 지정된 광역계획권. 자, 요건 이제 이따가 누가 지대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 그렇지. 광역 도시계획. 그러니까 특정 문장이나 내용이 공부를 했으면 그것이 입으로 나오려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나왔고 도시군 기본계획 나오잖아요. 이게 두 가지가 장기 청사진 제시하는 거거든.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딜 대상으로 짜냐 이 말이에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자, 이렇게 나오면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그러죠? 여기에 구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얘가 뭐라고 나오냐? 시, 군, 구에 대하여 수립하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별로 짜는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이고 나중에 뭐 짤 때? 도시군 관리계획 짤 때 저놈이 뭐가 된대요?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 단어만 외우면 돼요. 자,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에 대한? 광역계획권. 여러분들은 이런 별거 아닌 것 같은 걸 무시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아하게 어렵고 격조 있고 길고 이런 걸 잘해야 합격하는 줄 알죠? 아니, 그런 건 몰라도 돼요. 기본적으로 마치라고 주는 걸 잘하는 사람이 합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고득점을 학교에서 임관하는 시험이 아니고 평균 몇 점? 60점 넘어서 떨어지지 않는 시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 아주 쉽게 주는 게 30%예요. 완전 공짜로 주는 거.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40%까지가 그냥 보편적인 수준에서 내요. 25%, 30%를 하이 레벨로 낸단 말이에요. 하이 레벨 필요 없다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걸 공부할 때도 얼렁뚱땅 한다고. 다부지게 해야 되거든요. 자, 이미 지정된 어디에 대한, 그렇지, 광역계획군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시군별로 짜는 장기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요 6가지 요거 있죠, 요거. 요런 걸 지정하고 변경하려고 수시로 짜는 게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별시 등 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 위에 수립하는 이러이러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용도 지역 21개, 지구 9개 배울 거거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단자원복 이게 용도 구역들이잖아요. 이 배울 거잖아, 뒤에. 다 뒤에 배울 게 미리 압축돼서 앞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 계획구역, 입지기재시에서 하나도 모르는 낯선 거지만 배울 거란 말이죠. 이런 6개 중에 하나를 지정하고 설치하고 시행하고 변경하려면 수시로 짜야 되는 게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면 시험에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해당한다. 그러면 되게 안 되게? 안 되지. 도시군 기본계획을 하는 게 아니지. 그야말로 부천시, 서울시, 인천시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 장기 청사진 한번 딱 짜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이거 실천하려고 수시로 봐봐요. 용도 지역 지구들 나오죠, 지금. 그린벨트, 도로 같은 거 수시로 짜야 되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장기 기본계획 합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얘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봐요.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등 시군의 관할구에 수립하는 공간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자,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합쳐서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객관식을 또 만들어 볼게요. 도시군 계획이라 하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놈하고 요 놈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그렇지.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